대기업 시청자 신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스틸 관련돼서 투자에 필요한 중요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대기업 담당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신스틸 오늘은 기업 파헤쳐 보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현황이라든지 매출 구조, 재무라든지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원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개요 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제품 현황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에 들어가는 이 외장재에 쓰이는 아연동 강판, 냉연 강판을 주로 가공해서 유통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보게 되면 이 아연도금 강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강판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 컬러 강판, 냉연 강판 등등 해서 스테인리스 후판까지도 전부 다 가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철강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철강 회사들을 이해하려면 철강 산업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라고 하면 이 원재료라고 하는 철강석과 유연탄을 기본적으로 이 뜨거운 고로 안에 넣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방식은 고로 방식, 전기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철을 녹여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제품인 슬라브라던가 이런 빌렛, 블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게 이제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겠고 이 반제품을 2차 유통업체에게 넘겨주면 그 2차 유통업체가 열연강판이라든지 냉연강판, 방금 보셨죠? 후판이라던가 선제 등등등 해서 재가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재가공하게 되면 필요한 데 있죠. 후판은 조선이라던가 냉연 강판은 차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냉장고 이런 데 이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본 원재료인 철광석과 유연탄을 집어넣게 되고 여기에 뜨거운 열을 가게 되면 반제품인 슬라브라던가 빌렛, 블룸, 스테인리스 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가공을 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열연 가격이니 열연 강판이니 하는 것들 있죠. 요게 나오게 되겠고 이 열연 강판을 가지고 재가공을 하게 되면 냉연 강판, 강관, 후판, 아연 도금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냉연 강판을 다시 한 번 더 가공한 게 아연 도금 강판, 컬러 강판, 석도 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가공을 하면 할수록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하게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라던가 자동차 차체, 그 다음에 전기 설비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수수관, 가스관 이런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후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 만드는 외관판을 가장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부터 해서 생활 가전, 선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샤프트라던가 베어링 이런 데 부품 쓰이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업 구조를 좀 이해하고 난 뒤에 다시 보게 되면, 자, 잘 보게 되면 아까 아연도금 강판 봤죠? 열연 강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가공해서 어디에 이런 전방 산업에 납품을 하게 된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고 하면 기본 이 원재료인 반제품을 어디에서 받아오겠죠. 우리 국내산인 포스코, 현대젠트라에게 받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수입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국 거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태국 등등등 해서 갖고 와서. 그럼 여기서 이 우리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재가공하는 거예요. 아까 재가공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재가공을 하게 되면 필요한 전방 수요에게 전달해주는, 즉 중간 유통업체가 되겠고 중간 가공업체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원재료 설비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 보게 되면, 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산재, 철강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국산이라고 하면 포스코랑 현대차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과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 그게 아니라 좀 다소 품질이 떨어져도 괜찮은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대만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한다라고 나와 있죠. 컬러 강판, 아연 도금 강판 이런 것들 수입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 원재료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내산만 거래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해서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수입해서 쓰는 애들은 이 수입 가격에 따라서 얘네들의 매출 구조와 수익 실적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산이 1톤당 약 88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산 같은 경우에는 77만 원, 이게 좀 따라 다른데 좀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편차가 75만 원 이렇게 나서 한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여러분들 뭐 반덤핑 제소라던가 철강 관련해서 이 해외께 너무 싸다 보니까 해외께 너무 싼데 그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는 정책들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신시티리 관련주로 해당이 부각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관련주 이슈가 부각돼서 움직이는지 알려면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통닭집을 하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치킨집 찾아 장사를 하는데 이게 원재료 국내산이 뭐 브라질산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산도 있잖아요. 근데 국내산은 비싸잖아요. 그 브라질산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브라질산이 너무 가격이 싸서 국내산이 타격을 받으니까 이 브라질산 수입할 때 세금을 더 붙여가지고 이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국내 치킨 관련주들이 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관련주역에서. 그럴 때 이 신세트 같은 경우에도 관련 반덤핑 제소라든가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 최근에는 또 일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저 탈피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주로 이 신스틸이 충분히 엮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회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련주를 또 엮일 수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컬러 강판을 비롯한 강판류, 기타 철강제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절단 전단하여, 그러니까 이 고객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전방산업, 뭐 밑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LG전자랑 삼성전자 이런 가전업체의 강판류 가공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만드는 에어컨, 뭐 냉장고 이런 데 필요한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신스틸한테 야 우리 이 에어컨 뭐 30cm짜리 만들 건데 거기에 맞는 컬러 강판 좀 줘.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거기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준다.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원재료 요게 이제 냉연 강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와서 요런 업체 요런 걸 통해서 재가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강 제조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철강 제조사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객사 전방 산업에다가 납품을 해주는 회사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만 좀 이해하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 더 할 거고 또 수급 분석, 차트 분석까지 해볼 테니까 해당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